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유산균이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딧불 의원 오승원입니다. 아이에게 먹이는 유산균, 배가 불편해서 먹는 유산균, 면역력에 좋다니까 먹는 유산균. 이쯤 되면 유산균은 거의 장 건강의 국민 영양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균, 도움이 되는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능 장 영양제는 아닙니다. 내 장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넣어주는 유산균은 그냥 비싼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장의 자리도 못 잡고 지나가면요, 그건 조금 비싼 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유산균을 거의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품마다 균수도 너무 다르고 가격도 달라서 뭘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유산균을 계속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 적당한 양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건강상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적당한 양, 그리고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처럼 단순히 보충하는 성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균을 몸 안에 넣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 변화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유산균의 근거가 가장 많이 쌓인 분야 중 하나는 항생제 관련 설사 예방입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장 안에 있던 이로운 균들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결과 장내 균형이 흔들리면서 설사가 생기거나 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정 유산균을 함께 복용했을 때 설사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유산균이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꽤나 들쭉날쭉하다는 거고요. 나에게 맞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가 적절합니다. 몇 달을 먹어도 별 변화가 없다면 굳이 계속 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불안해서 계속 사는 것과 효과가 있어서 계속 먹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유산균은 언제 먹는 게 좋나요? 그리고 항생제 먹을 때는 같이 먹어도 되나요? 먼저 유산균을 언제 먹는 게 좋은지는 제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제품에 적힌 복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항생제와 유산균을 같은 순간에 한꺼번에 삼키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항생제가 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진료받은 의료진이나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중증 질환이 있거나 입원 치료 중인 분들은 유산균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니까요. 건강한 성인에게 유산균이 꼭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내 환경이 안정적인 사람에게 외부에서 들어온 균이 쉽게 자리를 차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유산균 이야기에서 꼭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균주 특이성인데요. 설사 예방에 도움이 된 균주가 과민성 장 증후군에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정 균주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효과를 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균수가 많다고 효과가 그만큼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균주인지, 그리고 그 균주에 근거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미 드실 분들은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가 왜 먹는지 목적을 정하세요. 항생제를 먹을 때 설사를 예방하려는 건지,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을 좀 줄여보고 싶은 건지, 목적이 분명해야 효과가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방향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균주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들어있느냐입니다. 셋째, 보존균수를 확인하세요.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입니다.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먹는 시점까지 얼마나 살아있는지는 보존균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숫자가 크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는 건 아니니까요. 넷째, 효과를 느끼는지 기간을 정해놓고 보세요.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먹어봤는데 배변, 복부 팽만감, 복통의 변화가 없다면 계속 먹을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 불편해지면 중단하세요. 다섯째, 보관 방법을 지키세요. 보관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있어야 할 균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외부에서 유산균을 넣어주는 것도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은 이미 내 몸 안에 있는 유익균이 잘 살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정원과 비슷합니다. 유산균 캡슐은 정원에 뿌리는 씨앗 한 줌과 같습니다. 씨앗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토양이 메말라 있고 햇빛도 없고 물도 부족하다면 좋은 씨앗을 뿌려도 잘 자라기 어렵겠죠.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건강은 냉장고 속 유산균 통보다 매일 식탁 위에서 더 많이 결정됩니다. 유산균 한 캡슐이 수십 년간 쌓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좀 뻔하죠? 그런데 장도 뻔한 걸 좋아합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충분히 자고 채소와 통곡물을 먹고 몸을 움직이는 것. 재미는 없지만 장에는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자, 오늘의 반딧불 처방입니다. 유산균은 도움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이 막연히 면역력, 다이어트, 피부 개선을 기대하며 고가의 유산균을 계속 먹는 것은 마케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